문제를 풀면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신호탄 정도로는 충분히 쏘아 올릴 수 있다. 이라고 하는 부분은 출산율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저는 이제 확신하고 있어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지 궁금한데 지방소멸이라고 하는 문제를 교육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지방소멸이라고 하는 부분의 정의를 좀 명확하게 내려야 되는데, 지방소멸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슈로 나뉘어지거든요. 하나는 이제 출산율이 굉장히 낮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서울에 비하면 굉장히 낮다. 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를 우리는 지방소멸이다라고 이제 부르고 있죠. 서울과 같은 이제 대도시의 출산율을 지방소멸 지역의 출산율과 비교를 하면 지방소멸 지역은 출산율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 이상이 되는 지역이 이제 굉장히 많죠.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 미만인 이제 지역이 굉장히 이제 많고, 그러면 출산율은 높은데 인구가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초등학교가 끝나는 시점이 되면 학령기 인구의 이동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부분의 특징 때문에 이제 인구가 빠지는 부분의 현상이 이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지역에서 이동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 지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출산율을 드라마틱하게 올리지는 못하겠지만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신호탄 정도로는 충분히 쏘아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말고도 실제 그 지방의 학원수라든지 교육 환경에서의 인프라도 좀 어떤가요? 초등학교까지는 그 지방에서 되게 잘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가 가면 결국에 근처에 있는 작은 도시, 이제 심지어는 이제 큰 도시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그 이동하는 부분의 이유는 입시라고 하는 특수한 니즈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대학에 좋은 입시 결과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해당 지방에서는 해결이 안 되고 근처에 있는 소도시나 대도시로 이동을 해서 중고등학교를 보내야지만이 대입에서 효율적인 결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제 다들 믿고 계시는 거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학습할 수 있는 환경, 소위 이야기하는 입시 실적을 잘 내는 학원들, 그다음에 그러한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는 교육 환경들, 공부방이 될 수도 있고, 작게는 크게는 보면 중형 학원, 대형 학원이 될 수도 있겠죠. 자녀가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는 학부모님들은 많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의 현실을 어떻게 이제 바르게 잡을 거냐. 즉, 이 말은 지방에서 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충분히 교육을 시키면 중고등학교 때 이동을 하지 않고 그 지역에 충분히 머무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교육과 관점에서 보는 인프라는 정확하게 대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의 이제 경쟁력, 그다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취업을 하는 취업의 환경,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인프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서울권에 있는 대학보다 지방에 있는 대학이 월등히 뛰어난 점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이 부각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초중고를 그 지역에서 나오고 대학까지 그 지역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일은 서울이나 다른 외국이나 다양한 곳에서 할 수가 있겠지만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이제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바라본다면 지방소멸 문제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과정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본질이 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걸까요? 저출산 문제 해결이나 아니면 이제 인프라 구축,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역시나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사교육비 절감이라고 하는 부분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지방이 만약에
공교육은 물론이고 사교육도 대도시나 중소도시에서 해주는 부분만큼의 사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그 지방소멸 지역이 학생들에게 해준다라고 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일단 사교육비가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의 장점과 함께 충분히 내가 원하는 것을 서울로 가지 않아도 대도시로 가지 않아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안정감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 지역의 높은 출산율과 함께 초중고를 졸업을 한다라고 하면 이 지역에서는 입시 경쟁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교육비가 들지 않지만 굉장히 좋은 사교육을 받으면서 공교육과 함께 내가 원하는 것을 의지만 가진다고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의 방향이 잡힌다고 했을 때 지방소멸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저출산 부분의 문제가 저는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의 신호로는 충분히 잡힐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권한 이야기랄까요? 지역으로도 그런 권한들을 많이 나눠주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전에는 이제 사교육을 공교육에서 뭐 지원을 한다, 아니면 이제 시나 군에서 이제 지원을 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걸림돌이 되게 많았어요. 뭐 법령부터 시작을 해서 교육부에서 이번에 이제 꺼내놓은 카드는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자체로 넘긴다, 권한 이양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핵심인 거거든요. 그래서 국제화교육특구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해당 지역에서 시도를 이제 해볼 만한 방향과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면 이전에는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막혀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는 시도하는 것이 이제 가능한 시대적 흐름이 이제 맞닿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방에서 만약에 이러한 새로운 시도를 하겠다라고 마음만 먹는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열리는 거죠. 제가 주목하는 곳은 이제 화천이라는 곳이에요. 학습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이제 무상으로 공부도 할 수 있게 하고, 입시 컨설팅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학생들이 원하면 신청하는 학생들에게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다양한 형태의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교육부가 가지고 있었던 권한이라는 것이 지방으로 넘어가는 이런 흐름에서 지방이 다양하게 새로운 시도를 한다고 하면 본질에 해당하는 사교육비 절감을 일으킬 수가 있을 거고, 해당 사교육비 절감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지방소멸 문제에서 출산율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저는 이제 확신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경제학적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쓰여지는 큰 금액의 몇 조 단위의 돈들과 비교한다고 하면 사교육비가 해당 지역에서 뭐 충분히 풍부하게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다 들었을 때 비용을 만약에 다 대준다라고 해도 그 비용은 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여졌던 그 큰 돈에 비하면 굉장히 이제 적은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은 비용을 들였는데 긍정적인 방향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이제 경제적 이득을 이제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방향을 만들어 나갈 때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니즈를 파악을 한다면 훨씬 더 지역으로 투하되는 수많은 예산들이 이제 인프라를 탄탄하게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